LG이노텍입니다. 매수가는 21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25% 되고 계십니다.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를 했지만 주가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뭐 당연히 이제 매수가는 회복은 될 거예요. 뭐 시장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네. 매수가는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뭐 보유할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LG이노텍 같은 경우 옛날에는 LG이노텍이 계절성 요인을 좀 띄었어요. 그러니까 뭐 4분기 아이폰 항상 이때 출시할 때 뭐 잠깐 뭐 실적 좋다가 내년 뭐 1분기, 2분기 이제 꼬라박고 또 이제 또 그 기대가 또 올라갔다, 그게 이제 반복됐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뭐 아이폰 같은 경우 12 같은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연초에도 잘 팔렸어요. 올해 연초 잘 팔리고 2분기에도 뭐 나름 또 선방을 하고 지금도 팔린대요. 아이폰 13이 너무 지금 주문이 다 몰리고 뭐 살려고 하면 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충 만들었는데 이게 12하고 14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들은 그냥 사더라고요. 네. 똑같이 앞에 그 안에 CPU 좀 바꿔놓고. 그러니까 단가도 그러니까 좋아. LG이노텍이 단가도 좋아졌어요. 예, 단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얘들을 만드는 거 조금만 개선해갖고 하니까 좋죠. 예, 공정도 계속 개선되고, 그러니까 뭐 논하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기판도 괜찮습니다. 예.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 기판까지 거기까지 또 포항이어서 이번에 또 대규모 또 투자를 또 했더라고요, 구매다가. 그런 거 감안하면 뭐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뭐 PR 한 4배? 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뭐 팔 필요가 있나? 그냥 갖고 있다가 올라오겠죠. 예, 올라올 겁니다. 예. 네. 그럼 수익까지도 가능하다. 아, 당연히 뭐 수익은 되는데 네. 또 이제 수익 됐다고 좀 금방 팔아먹을까 봐. 조금 그게 더 보유를 걱정이에요. 해도 예.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주가 많이 싸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가져가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저는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저평가예요. 시가총액이 4조 원대인데 뭐 1조 원대 영업이익도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멀티플이 4배밖에 형성되지 않았다? 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보복적 소비의 원년이 꽃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보복적 소비는 스마트폰 수요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신흥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모아서 가장 사고 싶은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뜰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가 뭐 IMF 얘기 또 빌어서 얘기할게요. 3분기부터 정점을 지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그러면 내년도 정도가 되게 되면 다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미스터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년 2분기부터는 지나고 나서는 여름부터는 이 병목 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라고 미스터 파월도 얘기했더라고요. 즉 그 얘기는 내년도 되게 되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분위기, 수급이 정상화될 것이고 뭐 스마트 판매량도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판매량 못하는 것도 다 해소될 것이다라는 논리겠죠.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굳이 팔 필요는 없다. 계속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SM입니다. 매수가는 6만 4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되고 계십니다. 위드 코로나의 또 K 콘텐츠 강세 이번 주 8만 2천 원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네. 이 종목은 또 인수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주가 앞으로도 계속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인수설 붙은 대상 보게 되면 뭐 CJ 계열, CJ ENM하고 카카오가 가장 좀 이렇게 보입니다. 카카오 엔터 쪽에서. 그리고 뭐 네이버도 좀 이렇게 기웃기웃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SM을 인수하게 되면 CJ ENM 같은 경우에는 뭐 TVN이나 뭐 이런데 예능에다가 그냥 SM 맨날 김희철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서 이제 뽑아 먹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예, 시너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만히 이건 인수 합병 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고 네. 또 이수만 그 회장님 보세요. 뭐 와인 사업에 나오고 요즘 취미상회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보게 되면 이제 별 경영의 그런 의지보다는 그냥 자기 그런 것들 하겠다. 나의 삶이 더 뭐 중요하다. 내 삶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실제로. 예.
또 다시 뭐 새로운 삶을 또 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요거는 일단 결정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잘 안 빠져요. 언제 파냐? 결정되면 팔면 돼요. 예. 아, 인수가 결정되면. 예, 결정되면 그때 파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가 결정될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일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은 최근에 오징어 게임 열풍. 네. 우리는 깐부잖아. 네, 이 열풍 때문에 K 콘텐츠에 대한, K 팝에 대한 또 한국 아티스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계속 주어지는 분위기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또 뭐 SM 내년에 콘서트 재개하게 되면 수혜주고 또 매각 얘기 나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내가 이수만 회장이라고 하면 한 얼마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될까 회사의 가치를 얼마 받아야 될까요? 2조 원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 뭐 그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물량을 줄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보다 한 10에서 20% 오른다면 그때 좀 차익 아니, 실현해보자. 천천히 분할로 팔을 필요가 있어요. 아, 분할로. 그리고 이제 곧 매각됐을 때 기대가 발생하니까 네. 그때 다 매각 얘기 나오면 다 팔아 제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인수는 결국에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저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M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세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볼게요. 네이버입니다. 매수가는 32만 원을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야 할지 아니면 더 보유를 해도 될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굉장히 지금 뭐 정부나 이런 뭐 국감 이런 데 굉장히 좀 원망스러울 거예요. 네. 그냥 수익 잘 나고 잘 가고 있다가 근데 뭐 카카오에 좀 중점이 됐었고 네이버는 사실 좀 비껴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같이 엮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사실 뭐 네이버가 미용실 하진 않잖아요. 카카오 미용실 하지. 뭐 그런 것도 놓고 봤을 때 좀 엮인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또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쇼핑하고 그런 쪽에 굉장히 좀 뭐 역량을 굉장히 그쪽으로 키우고 있고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또 클라우드 또 거기다 이제 메타버스 제페토까지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지금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뭐 구글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굉장히 좀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도 또 실제로 이제 성과가 나고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성장성이 훼손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 제페토를 보니까 네. 벌써 가입자가 2억 명이에요. 우와. 2억 명.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국민의 한 4배 정도가 가입한 거. 그것도 또 젊은 사람들 다 중심으로 가입이 맞아요. 됐습니다. 젊은 때 NZ 세대라고 하죠. 중심으로 가입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또 구매력을 갖추고 할 때가 또 앞으로 뭐 5년, 10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이버는 굳이 진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다고 하면 이거 별 팔 필요는 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제페토 안에서는 또 이게 완벽한 메타버스가 되는 게 메타버스가 되려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만들어 갖고 캐릭터나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명품 가방도 판다고 해요. 판다면서요. 예, 네. 판다고 합니다. 이거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플레이어로 참여해서 이제 돈을 번다. 그게 또 이제 또 코인 이쪽하고 또 연결이 돼서 또 갖다 팔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네이버 전체 가치를 제페토가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예. 네.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굳이 그냥 진짜 뭐 장기 관점에서 정말로 뭐 수익이 좀 많이 났다가 좀 까이고 했지만 계속 갖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주가의 메타버스에 대한 호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 보자, 아니 더 많이 들고 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 네이버 그 갖고 있는 제 지인이 했던 얘기를 할게요. 네. 그 카카오 때문에 우리도 때려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이버는 뭐 일본 쪽에서 라인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고 있고 뭐 국내 홈쇼핑이나 골목 상권이랑 그렇게 연계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규제에 의해서 타격을 입으면서 같이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내비두는 것은 맞다라고 봐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원래 한번 이런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규제에 섞인 또 목소리가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은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원래 주시장에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런 거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그런 얘기 나오게 되면 네이버는 5% 빠진다라고 하면 카카오는 10% 빠져요. 그때 오히려 네이버 물량 절반을 줄이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 절반을 줄여서 카카오로 절반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카카오는 저로의 매수 타점이 되거든요. 모두가 저가 매수를 기다릴 거고 그 구간에 사게 되면 오히려 카카오랑 네이버가 빠르게 돌았을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 더 나올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V자 반등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네이버 절반 줄여서 카카오로 물량을 엎어가지고 15대 15 이렇게 그 15% 15% 이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역시나 장기로요. 네? 장기. 아 장기죠. 플랫폼 모든 길은 다 어디로 갑니까? 네이버랑 카카오로 가요. 예, 지금 뭐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당연히 이쪽은 가져가는 것이 맞고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섹터인 것도 맞습니다. 네, 네이버 반, 카카오 반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SKI 테크놀로지요. 네, SKI 테크놀로지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 22만 6,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75%요. 75%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2차 전지로 속하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간다고 그래갖고 샀거든요. 아. 그런데 자꾸 떨어져요, 산지로. 아, 그러시군요. 답답하실 텐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신 네, 후로 감사합니다. 계속 떨어지고 비중도 굉장히 많으세요. 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일단 뭐 좀 단기적인 바닥은 잡혔는데 뭐 이거를 계속 70% 비중을 갖고 간다? 뭐 상장 초기에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가는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 거의 뭐 세계 최강자입니다. 네. SK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좋아지는 건 맞아요. 예.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주가에 녹아자 들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예. 어디까지 이제 단기적인 이제 반등은 어느 정도 봐야 되냐면 여기 이제 24시 차트에서 보면 이게 지금 파란색 추세 구간, 비추세 구간으로 지금 들어서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등이 여기 검은선 상단에서 자꾸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21만 한 5천 원 정도가 돼요. 예. 그 정도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좀 뭐 절반 정도 줄이고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만약 더 나오게 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높은 구간에서 2차 전지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다른 쪽. 예. 물론 뭐 고밸류에이션이고 계속 이제 성장은 하지만 고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뭐 10%, 뭐 15% 정도면 그냥 좀 편안하게 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70%면 굉장히 잘못된 투자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투자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비중을 일단 축소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겠죠. 물량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은 불확실할 때 물량을 많이 담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배터리가 K 배터리가 세계 최고 맞네. 와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는 확인하고 들어갈 때는 물량을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우리 24시 클럽처럼 ESS 화전하고 야 전기차 시대 안 오겠는데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물량을 많이 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배터리가 그래 대한민국 배터리 폭스바겐도 들어가고 세계 최고 맞아요라가 얘기 나오고 막 주가 올라가면 그때 물량을 줄이고 항상 불확실할 때 물량을 실는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다 잘난 거 다 합니다. SKI 테크놀로지 대한민국 배터리 잘난 거 다 알아요. 그러면 물량을 많이 실으면 안 돼요. 한 10%에서 10%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장기로 내비두시고 지금 불확실한 거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아직까지 베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뭐 위드 코로나 그런 시대가 올까요? 이런 불안감에 못 사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좀 사놓고 대기하는 전략이 맞다는 얘기죠. 즉 물량 축소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물량을 좀 축소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두 번째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위메이드를 30% 더 되는 한 40% 정도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매수를 한 이유가 네. 다른 종목에서 제가 손실을 많이 보고 그 여러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손절을 하고 위메이드를 갈아탔는데 네. 이게 왠지 좀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목표가나 손절가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94,500원에 목요일 날 매수했습니다. 아, 네. 위메이드 94,500원에 30에서 40% 들고 계신데요. 네네. 위메이드 그래도 일주일 새 40% 정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도 지금 수익 중이세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이게 왠지 좀 가벼워 보이고 마음이 불안해서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좀 가벼워 보인다.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불안하면 파셔야죠. 네, 불안하면 파셔야 네. 되는 거고. 자, 위메이드는 지금 이건 프로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아, 네. 이미 프로의 영역이고 굉장히 이제 급등력이 좀 심할 겁니다. 위메이드가 올라간 이유는 그거예요. 게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이 좀 연결돼 갖고 맞아요. 그렇게 해 갖고 이제 막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위메이드 뭐 좋아요. 그런 것들은 뭐 좋은데 좋아서 이미 지금 2만 원, 뭐 3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3배가 올라갔어요. 예. 여기에서 과감하게 본인이 뭐 어떤 그런 내가 이제 프로 트레이더라면 충분히 여기서도 5% 10% 뭐 그 정도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변동성 거래량도 잘 나와요. 예. 거기에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급해서 그렇게 된 것 네. 같아요. 요즘 막 변동성 있고 어디서 딱 비슷한 걸 들어갔다가 손절을 하고 이쪽에서 이게 좀 핫해 보이네. 그러니까 들어가신 게 거의 100%입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불안감 느끼면 바로 월요일 날 팔고 좀 진정하세요. 한 2, 3일만 좀 매매하지 마시고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스크를 테이크하기엔 네.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매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중학생 제 조카랑 우리 아버지랑 같이 대화하는 걸 제가 보면 네. 우리 아버님은 말씀을 느리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조카는 와 대박, 와 짱, 뭐 급합니다. 예. 네. 항상 내가 좀 손실 보고 있으니까 빠르게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본인도 위험스럽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 같은데요.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가격 또 암호화폐 가격과 연동되면서 위메이드는 쳤어요. 즉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잘 모르고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끌고 갈 수도 없고 본인이 여기서 뭐 종목이 뭐 2배, 3배 더 간다고 하더라도 또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팔고 나오는 것이 맞겠고요.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뭐 시장이 안 좋아도 오히려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업. 이렇게 이 좋은 기업이 이렇게 싸졌네. 더 사야지. 이런 확신을 갖고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본인 마음도 가볍다라고 하셨잖아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이런 종목은 원래 못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수익이 더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팔고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런 노래 아시죠? 확신을 갖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교체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가 25만 1,000원에 네. 48% 정도 돼요. 네, 25만 1,000원에 48% 정도 들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소식에 조금 지금 주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많이 진짜 올라갔다가 네. 지금 자꾸 급락해가지고 등락폭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대응이 잘 안 돼요. 매수는 언제쯤 하셨을까요?
이게 매수는 처음에 많이 샀다 팔았다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네. 다시 들어가가지고 물타기를 조금 해 네.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물타기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원래 이제 바이오 쪽을 많이 하시고 네. 좀 재미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오. 본 것 같고 적당히 이제 빠졌다 싶으니까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SK바이오스는 건들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뭐 그럼 백신 뭐 치료제 이런 걸 떠나서 바이오사이언스는 SK 케미칼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네. 70% 정도. 앞으로 요걸 이제 지금 SK 케미칼의 뭐 그런 글로벌 뭐 펀드나 뭐 헤지 펀드들이 계속해서 지금 요걸 좀 팔아서 배당해라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보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게 한 10% 정도가 블록딜로 나오게 된다거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좀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뭐 이게 뭐 내년에 뭐 직접 만든 백신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또 10% 더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은 그냥 물량 좀 줄여놓고 뭐 한 10%만 들고 가거나 그래도 뭐 사실 뭐 지금 뭐 손실은 좀 봤지만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데 그런 거 한 방 맞게 되면 그냥 장기 투자 가는 겁니다. 맞아요. 원치 않게 굉장히 조심할 구간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블록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할 시기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강제 장기 투자를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져나오셔야죠.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채권 금리 이렇게 자꾸 튈 때 바이오나 뭐 성장주 쪽은 조금 물량을 줄이셔야 돼요. 자꾸 이런 쪽만 자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익숙한 거랑 돈이 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항상 꼭 기억해 두시고 너무 고평가된 뭐 바이오 쪽 이런 쪽은 좀 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